노인들의 나라 그리고 새로운 기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가 가속화하면서 이제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미 경험한 이 길을 우리는 빠른 속도로 뒤따르고 있으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크나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노인 복지, 연금 제도, 일자리 구조, 노동시장,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롭고도 복잡한 문제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은 과연 노인들의 나라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른 파장을 제대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급격히 늘어난 노인 인구와 급감하는 청년층 생산 인구의 비율입니다.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에 가까워지면서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과 중장년층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아야 하고 의료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한 노인들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제조업부터 서비스업, 첨단 기술 분야까지 전 산업 영역에서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근로시간이 증가하거나 고령층 재고용이 활성화되지만 이는 생산성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복지 비용은 늘어나니 사회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집니다. 젊은 세대의 조세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연금 제도와 복지 재정이 커다란 위기를 맞이합니다. 연금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고 1인당 평균 수령 기간이 길어지니 재정이 급속도로 고갈될 위험이 큽니다. 가입자에게서 거둔 기금이 갈수록 부족해져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거나 수령액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은퇴 후 삶을 기대한 많은 노인층에게 불안과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의료비, 간병비,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요도 높아집니다.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은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하므로 세대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부담이 큰 청년층, 중장년층은 왜 우리만 더 내야 하느냐며 반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사회적 균열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 무엇보다 의료와 돌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병원, 요양시설, 재가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케어 인프라가 절실해지나 그에 맞춘 공급과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집니다. 노인 환자가 증가하면 병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시설과 의료진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과밀화되고 이에 따른 진료 대기시간 증가, 의료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고령자들은 단순한 치료뿐 아니라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이를 감당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사회 전체가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노부모를 집에서 케어하기 어려운 현실이 가속화됩니다. 지금까지 산업 현장에서 은퇴하면 연금을 받거나 자녀에게 기대는 모습이 전통적 형태였다면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제 퇴직 없는 삶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노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노동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부합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미 국내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늘어나면서 저소득 노인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일할 의지가 있는 노년층이 늘어도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이나 근무 환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순 노동에 몰리거나 초단기 일자리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질 좋은 일자리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령층이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있으면 청년층의 진입 기회가 줄어든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자리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세대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인의 수가 많아지고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 1인 가구화되면서 고독사라 불리는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심각하게 대두된 이 이슈는 한국에서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산율이 낮고 자녀들과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일상적인 안전 확인과 돌봄이 부족해집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이 심해지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홀로 지내다가 위급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빈발하면 사회복지, 경찰, 소방 등 공공서비스에서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충격과 공포를 심어주며 내가 다음에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낳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도시의 모습도 바뀝니다. 노인 친화적인 무장애 보행로, 휠체어, 접근시설, 실버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 등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장기적 계획이 요구됩니다. 기존 주택은 고령자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단이나 좁은 복도, 문턱 등이 많아 낙상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긴급시 대비가 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젊은 세대는 교외로 이주하거나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을 찾을 수 있지만 노인들은 편의시설, 병원, 복지시설이 밀집된 도심 쪽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지역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정치 경제적으로 그들의 의사가 정책에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젊은 세대가 우리 목소리가 묻힌다고 느낄 위험이 큽니다. 예컨대 연금 복지 확대 정책을 둘러싼 재정 부담 문제는 대표적인 세대 갈등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노년층이 우세한 지역이나 정당은 노인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려 할 것이고 젊은 세대는 교육, 취업, 주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가 심해지면 양쪽 세대 모두 상대방을 희생양으로 여기기 쉬워집니다.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 국가나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한 사회가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선 서로 공감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갈등이 커지면 상호 불신과 분열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미래이며 이미 한 발짝 앞서 경험 중인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게 값진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정부 사회 개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입니다. 단기적인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과 복지 지출의 효율적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준다가 아니라 노인의 역량과 건강 상태에 맞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재택의료, 커뮤니티 케어, 요양시설 확충, 간병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국가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노인 친화적인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개조 및 신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령층과 젊은 세대가 서로 공생하고 배울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을 확대해 세대 간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노인들의 나라, 그리고 새로운 기회 인구 고령화가 심화된 노인들의 나라에서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우선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고령층 환자나 노인성 질환 관리가 중요한 이 시대에 간병 로봇 원격 의료 재택 간호 플랫폼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의료 IT 융합 분야는 앞으로 매우 빠른 성장을 기대할 만하다. 예컨대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화상 진료와 모니터링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실시간 상태를 간병 로봇과 센서가 체크해주는 시스템 등이 개발되고 있다. 이는 병원 내 인력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도 크게 높일 수 있어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인 액티브 시니어 계층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노인 복지 요양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건강과 치유에 초점을 둔 웰니스 여행이나 장년층을 위한 문화 예술 클래스, 전문 강사진이 진행하는 취미교육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은퇴 후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는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시니어 자산관리 특화 창구를 운영하거나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생애 주기별 보험펀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노인 인구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향후 창출될 수 있는 시장 규모 역시 상당하다.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도 고령화가 주는 기회를 간과하기 어렵다. 무장의 설계를 갖춘 주거 공간이나 시니어 특화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휠체어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 및 문턱 설계,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은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고령 친화적 생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동시에 고령자 맞춤 스마트홈 기술도 각광받는다. 음성인식 조명 제어, 응급 상황 시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는 IoT 기반 안전장치, 원격으로 가전제품을 모니터링 제어하는 스마트 시스템 등은 노인들의 생활 편의를 극적으로 높이며 이로 인해 관련 시장의 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나아가 빠른 통신망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시니어 케어 서비스도 큰 잠재력을 지닌다. 예컨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노인들의 심박수, 혈압, 혈당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보호자와 의료진에게 알림을 주는 시스템이 점차 보급되고 있다. 혹은 월 정액을 내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간병사나 관리사가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구독형 간병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모델은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노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에 맞춰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장노년층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다시금 활용하는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모든 일을 그만두는 전통적 퇴직 개념 대신 시니어 창업이나 전문 분야 멘토링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력 재설계가 각광받고 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재취업 컨설팅 혹은 온라인 멘토 매칭 플랫폼 등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의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노인의 역할을 확대할 뿐 아니라 사회적 단절을 막고 세대 간 지혜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결국 인구가 고령화되는 사회는 단순히 복지 부담만 늘어나는 암울한 미래가 아니라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노화나 질병, 돌봄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의료, 건설, 금융문화, IT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실질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나라가 돼가는 상황을 마냥 우려하기보다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나아가 세대 간 상생을 이룰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